안녕하세요. 김록입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할 건데 구독자님께서 가슴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오늘은 가슴 운동 그리고 가슴 운동 중에 윗가슴 위주의 운동으로만 오늘은 운동하려고 합니다. 가슴 운동은 특별하게 뭔가 손 위치가 바뀌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세트수 그리고 무게 그리고 다시 본 무게로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깨알 팁도 있고 어, 가슴이 커지는, 저도 가슴이 원래는 너무 작았어요. 대체적으로 원래 옛날 사진을 보면은, 옛날 사진 보면은 가슴보다는 어깨랑 팔 위주가 좀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지, 가슴도 벤치프레스 한 15kg 들면은 팔을 떨 정도 팔 힘을 되게 많이 썼었고, 가슴에 힘 주는 법을 알아야 되고, 뭐 말 그대로 이렇게 가슴을 움직이는 법을 알아야 가슴을 쓸 줄 아는 것처럼 어, 뭐 특별하게 무언가를 한다가 아니라 꾸준함인 것 같아요, 모든 운동은. 그래서 가슴은 보통 이제 유형 쪽 딱 봐도 벤치프레스 이런 것들이 정말 많고, 많은 운동 중에 특별히 윗가슴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윗가슴을 먼저 보기 때문에 윗가슴에 대해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슴을 세팅해야 되니까. 오케이. 근데 저는 할 때마다 궁금했는데 벤치 각도 음. 어떻게 설정해야 돼요? 각도는 나는 딱 15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 어깨가 개입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윗가슴을 할 거잖아. 네. 근데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각도를 너무 많이 올려서 어깨가 개입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한 이 정도? 나는 딱 15도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조금 먹는 게 다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30도까지만. 15도, 30도가 제일 가슴이 잘 먹는 구도라서 네. 나는 살짝 올린 15도가 제일 윗가슴이 제일 잘 먹더라고. 근데 과인하게 너무 올려버리면은 어깨 숄더 프레스가 돼. 전면이 더 많이. 그렇지. 우리 몸은 원래 뒤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어깨가 개입이 되면, 어깨가 올라가면 안 되고 가슴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이 자세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가슴이, 윗가슴이 들어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실 가슴 운동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 뭐요? 프레스 동작하고 플라이 동작. 모으는 거, 미는 것만 잘하면은 윗가슴이든 아랫가슴이든 다 잘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운동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지는 격이 되는 거고. 그 정도? 이제 프리웨이트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균형을 잡아주니까 무게를 많이 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게를 좀 많이 하고자 할 때는 스미스 머신으로 해주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닌데, 이제 다 운동 들어가 보면 왜 스미스 머신을 먼저 들어가는지는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미스 머신으로 할 때는 나는 10단위씩 올라가고, 10단위씩으로 올라가서 다시 본 무게로 내려와서 본 운동을 시작하는 거고. 훈련하실 때 보면 고개 들고 하시던데 시선 처리를 앞에 가슴 쪽을 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고개를 드는 이유는 네. 내가 머리에 힘을 안 주기 위해서. 아, 보통은 이제 지면이 닿다 보니까 머리로 이렇게 대고 힘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 네네네. 그래서 이 가슴에만 잡을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함커 운동을, 가슴 같은 경우에는 몸 푸는 거랑 다 같이 하면서, 그래서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지면에 머리를 대면은 올리는 거에만 되게 신경 쓰고 내리는 거에 신경을 안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리는 걸 좀 잡아주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될 수 있으면 머리에 받침에 지된 힘을 안 주려고 그런 경우지. 그놈의 카톡은 인기가 많으시네요. 게 아니라 주말에 문의가 많이 와. 카톡.
그럼 증량으로는 보통 몇 세트까지 하시는 거예요? 10세트. 10세트. 세트요? 음. 여기서 더 올라가요? 이제 여기까지만.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제 무게 고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무게를 고정시켰을 때 내가 좀 증대를 시켜야겠다 그러면은 5kg씩 조금씩 넣어보지. 그러면 이제 기대치를 좀 더 올려놓고 운동을 하고. 근데 사실 이제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은 무게 더 넣어서 해. 근데 이제 보조가 없을 경우니까. 그런다고 가볍게 하지는 않고. 보면은 딱 쌤 목표는 처음 20개, 15, 12, 18 맞죠? 18? 18. 그렇게 가지. 원래는 이제 뭐 이제 초보자들이나 보통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이제 삼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무게 최대치까지 가거든. 네. 근데 이제 나는 그냥 혼자니까 다칠 위험이 되게 커. 네. 몇 번 나도 이제 프리웨이트로 할 때 많이 다쳤거든. 깔려서. 그래서 나는 옆에 이거를 안 꼈었어. 뭐 스미스 머신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판을 꽂고 이제 이렇게 끼잖아. 네. 나는 이걸 안 꼈었어. 왜요? 이제 깔리니까. 늘 이제 그 마지막 한 개를 못해서 네. 깔렸는데 네.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이걸 잠가 놓으니까. 살 마지막 방법을 찾아낸 거네요. 그렇지. 근데 이게 깔리니까는 심장도 그렇지만 이렇게 배로 내리려고 했는데 갈비뼈가 다 부러진 줄 알았어.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 이걸 안 끼고 균형을 잘 잡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균형 잡다 보면 힘들어서 이제 힘이 빠졌을 때 깔릴 때 대처법이 이제 힘들어서 던지기. 겨우 그래서 이제 살았던 기억이 있지. 진짜 많이 깔렸어. 반반.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반인들은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고 나는 이제 꿈이 있고 그죠? 내가 이겨내야지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라는 거지. 그래 이제 가슴은 뭔가 이거라고 저거라고 이거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휴식을 취하면서 내가 이제 몸을 풀면서 나오면서 이제 본 운동으로 딱 들어갔을 때까지 지점. 원래 같으면 보통 이제 뭐 5세트가 넘어가면 가슴이 이제 적응이 돼 버려갖고 먹는 부위가 안 먹는다고 하지만은 가슴 같은 경우는 다른 이유는 딱 하나야. 모든 운동 중에서 누워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슴만 집중을 잘해준다면은 가슴은 무조건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어깨 운동 지난 편에 어깨 운동을 했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가 더 많이 먹는다. 뭐 가슴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아니야. 이거는 이제 고정적인 아까 말했듯이 프레스랑 플라이만 잘해도 가슴 운동은 잘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이제 딥스가 왜 좋냐? 내 몸으로 하니까 딥스가 좋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 몸의 한계적인 걸 더 느끼고 싶으면 이제 무게를 껴서 이제 과잉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딥스라는 기계가 또 기구가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기구가 너무 다양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너무 좋아. 그러면 편하면 뭐가 달라질까? 뭐 자세가 바르고 뭐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내 몸을 그 기구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맞춰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만의 몸 이런 게 더 재밌지 않나. 그래서 아예 정해지는 것보다 정해지지 않은 선에서 내 몸을 만드는 게 더 재밌다. 뭐 그런 거지. 무게가 마지막이라서 힘들어서 일부러 말 많이 했는데. 여전히 보면서 저도 숨을 참고 있어요. 호흡 풀리면 깔려. 죽는 거야 그냥 그대로. 이제 이 무게로 고정 가시는 거예요? 이제 한계점이라기보다는 나의 이제 무게 선 여기까지는 갔으니까 다시 이제 본 무게로 뭐 예를 들어서 무게를 쳤다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뭐 피라미드 세트법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만 있지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있고 올라갔다 한 칸만 내려서 직진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나한테 맞게 운동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꼭 이게 나다가 아니라 운동은 항상 여러 방면으로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도 물론 고정적인 걸 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정적으로만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슴 운동을 했어. 뭔가 운동을 하나를 더 하고 싶어. 그럴 때는 그냥 팔굽혀기를 해. 가슴에 힘 주면서. 그럼 그것도 가슴 운동이 되는 거거든.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가슴에 힘을 다 쏟아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 팔굽혀기야. 아, 마지막에 네, 팔굽혀기, 그걸로 하네요. 팔굽혀기를 했을 때 가슴이 딱 느낌이 오거든. 근데 내가 10개 정도를 한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한 세트를 팔굽혀기로 하는데 힘이 안 올라와. 그럼 가슴을 많이 사용한 거니까. 네.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 그냥 확인까지는 하고, 아, 내가 가슴을 많이 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좀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말 많아지면 안 되는데. 아니, 숨을 고를 시간이 없는데요? 그렇지. 쉬려고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 쉴 만큼 쉬었으면 바로바로 해야지. 치. 무조건 호흡을 참아라 막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가 한계의 지점에 왔을 때는 호흡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무산소 운동이잖아.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거. 그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야 무게도 들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견디려고 하는데 호흡이 딱 빠지면 어때?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냉장고를 들어. 근데 너는 나는 하나, 둘, 셋 하는 이유가 뭐야? 호흡 맞춰가지고 힘을 빡 주려고. 그렇지. 그런 느낌인데 이제 호흡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내가 힘을 최대한 벌 수 있는 힘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정지되는 상태로 운동을 해야 진짜 웨이트를 하는 거지. 내 호흡이 공급이 돼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서킷 트레이닝, 뭐 아니면 크로스핏, 호흡이 공급이 돼야 돼, 무조건. 왜냐면 지속적이게 하는 거고, 이거는 짧은 시간에 이거 10개 하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 5초? 6초? 그 안에 끝내요. 근데 그러면 가볍게 하면 호흡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볍게 했을 때 20개, 30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30개까지 하는 사람이 있나? 나도 해. 50개 어깨 운동 50개씩 했던 나인데, 이거는 가벼운 무게면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호흡을 해도 내가 버텨지는 힘이야.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지속적으로 나와줘도 상관이 없어. 근데 점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더 많이 하고 10세트가 넘는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50개씩. 10세트를 한다? 그럼 마지막은 무조건 호흡을 참게 돼 있어. 왜? 힘드니까. 그만큼 이제 가벼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가벼운 거를 세트를 더 많이 하면은 지금 내가 10kg, 지금 10개 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되는 거지. 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50kg 이렇게 되는 거지. 호흡을 참고. 그 이제 힘들면 어쩔 수 없이 호흡을 참게 돼 있어. 힘들지 않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거야.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진짜 힘들면 호흡이 정지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정지된 상태에서 내가 폭발적인 힘을 내는 거. 기본적인 거야, 이게. 웨이트에. 아까 잘해라. 플라이. 아, 물론 이제 플라이도 덤벨 플라이가 있는데, 네. 플라이의 감을 잘 못 잡을 때는 네. 나는 이제 케이블 보통 많이 하지. 그럼 케이블도 지금처럼 벤치는 쌤 하던 대로 각도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 돼요? 그렇지. 음. 왜냐면 네가 제일 잘 먹을 수 있는 각도에서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서. 네. 뭐가 이게 특별하게 더 좋게 막 올린다 이런 거보다는, 물론 이제 스탠딩 서서 했을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 네. 근데 이제 그건 어깨 부하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깨 부하가 안 되게, 아까도 말했지만 누워서 네. 지치지 않게. 아. 가슴 운동은 물론 힘이 다다라면 못 드는 경우는 있는데 네. 지치지는 않아. 음. 휴식하고 공급하고 공급. 그래서 이제 가슴은 사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진짜 가슴이 잘 올라가. 네. 근데 굳이 뭘 특별하게 더 한다가 아니라 네. 꾸준함 꾸준함, 그리고 정직함, 정직함. 이게 맞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해. 아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할지 모르겠을 때 그냥 푸시업. 그렇지. 뭐 이제 많지. 이제 덤벨로도 네. 하고 덤벨 프레스도 있고, 덤벨로 해도 벌써 3가지가 되고, 네. 이것만 스미스 머신 프리웨이트까지 하면 뭐 2가지, 5가지가 되고, 네. 뭐 케이블이 있을 거고, 그냥 덤벨 플라이가 있을 거고. 네. 근데 또 운동 되게 여러 가지 많아. 반복들은 되게 여러 가지 많은데,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제일 기본이 돼야 되는 거는 네. 이제 프레스 동작, 그리고 플라이 동작. 음. 이 두 개를 잘하게만 해도 가슴은 잘 먹어. 네. 내가 이상한 걸 더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네. 정직함을 먼저 추구를 하고, 네. 부수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운동들을 해줌으로써 좀 더 역할을 크게 가지거나. 그 스미스 머신을 많이 못 내리잖아. 네. 그러면 덤벨은 많이 내릴 수가 네네. 있잖아. 그런 차이점.
프리웨이트는 뭐 균형을 잡아야 되고 네. 스미스 머신은 균형을 못 잡지만 무게는 무게를 더 칠 수 있고. 더 할 수 있을 만큼 네. 더 해주고 네. 그 정도의 차이지. 음, 어깨처럼 조금 이제 각도에 손의 위치에 네. 이게 다르거나 그런 건 없어. 내가 가슴 운동 하면서 가슴이 진짜 작았던 사람 중에 하나야. 가슴이 없었지. 그냥 형태는 있었지. 네. 근데 가슴이 이렇게 나도 많이 나올 줄 몰랐어. 그만큼 열심히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니까. 네. 그리고 내가 무게 어떻게 늘리셨어요? 질문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다들 무게 궁금해하잖아요. 늘리기가 진짜 힘들잖아. 네. 나는 횟수로 늘렸어. 횟수로 내가 증량. 15kg를 발발발 떤다고 했잖아. 네. 10개를 못했어. 난 그거 10개 할 때까지 7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8개, 네. 9개 그렇게 늘려나갔어. 그리고 10개 할 때쯤에 무게 2.5를 넣어서 다시 이제 내가 6개밖에 못했지만 네. 10개 할 때까지 갔어. 한 개씩 늘렸어 계속. 네네네. 그럼 또 10개가 됐지? 또 2.5를 꽂고 5kg가 더 늘어난 거잖아. 네. 그걸 또 이런 식으로 했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벌써 아까 무게 뭐 120kg 드는 것처럼 네, 그렇게 맞아요. 될 수가 있는 거고. 남자분들은 증량 욕심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무게를 들어서 다치는 것보다는 네. 못 드는 걸 자꾸 어거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도 다치고 네. 부상도 손목도 다치고 그러거든. 아니 이제 플라이고 플라이는 가슴 안쪽 운동이잖아. 네. 가슴 안쪽 운동이니까 최대한 팔을 많이 굽혀서 쭉 내려가기보다는 펼친 상태에서 네. 끝에 힘주고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가슴이 안쪽으로 더 깊게 팔 수 있게끔 해주는. 물론 이제 팔꿈치를 굽혀서 많이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프레스 동작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네. 플라이의 다른 점은 안쪽이야. 네. 그러니까 최대한 나는 정석을 추구하는 편이거든. 내가 배운 대로. 네.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는 정확하게 하려고 해. 그러니까 플라이를 안쪽이고 각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손을 더 올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네. 그냥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플라이, 패달라이를 하면 그냥 이렇게 하듯이 네. 그냥 올라왔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 네. 근데 이걸 하겠다고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 각도는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내 눈높이 좀 딱 앞에 보일 정도로 올려주기만 하면 가슴 윗가슴 제대로 먹고. 네. 그리고 손을 많이 내려간다고 해서 물론 운동의 길이가 길면은 네. 운동의 폭이 길이니까 운동의 길이가 길면 근육량도 되게 길게 먹겠지. 네. 그럼 당연히 좋은 거잖아. 네. 근데 마찬가지로 더 내려갈 수 있는 선이 있더라도 내가 힘이 빠지지 않는 선까지만 해요. 내리는 거는 정말 쉬워. 봐봐. 이게 보여줘야 되는 게 내가 이 정도 내렸을 때는 힘이 가하고 있잖아. 네. 케이블을 당기고 있으니까 무게가 네. 있으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까지 내렸을 때는 다시 올릴 때 힘을 빼면 돼. 그쵸. 쉬었다 올라가려고 하니까. 왜냐면 그런 버릇이 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끝나는 지점이 어디로 돼? 밑에가 돼버리면. 네네네. 끝나는 지점은 하나, 위에서 둘, 셋. 최대한 내가 안쪽을 먹을 수 있는 선으로 내려가는 게 좋고. 네. 그게 이제 됐을 때 최대한 가동 범위를 만들어서 길게. 와우. 로봇 같아요. 나보다 로봇도 많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야. 이것도 무게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똑같아. 하는 방법들은 네. 가슴은 거진 다 똑같게 이루어져요.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증량하다가 본 무게 들어가서 5세트 이어서 가시는 거예요? 보통 큰 운동이 세 가지잖아. 네. 뭐야? 3대 운동이니까 하체, 가슴. 스쿼트, 벤치 네. 프레스, 그리고 등, 네. 뭐 데드 3대 운동이라고 하잖아. 네. 이 3대 운동이라는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커. 네네. 예열 시간이 좀 필요해. 아. 예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네네네. 물론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 네. 근데 나는 내 운동을 할 때는 에어리 꼭 필요해. 땀이 나야 나는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네네. 지금도 보다시피 땀이 흘리지만은 네. 날씨도 덥잖아. 땀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돼, 운동하는데. 요즘 날씨는 말이 안 돼요. 근데 보통 운동을 시키다 보면 땀이 안 나는 사람들 되게 있어. 말이 안 돼. 네. 근데 운동 끝나고 덥다고 땀 흘려. 되게 특이하지. 네. 내가 막 이 악물고 막 하고 있는데 땀이 네. 안 난다고? 나도 나는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를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더운 건 똑같아요. 맞아요. 다 땀나. 그리고 다 땀나고. 자기 수준에서 힘들면 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스미스 머신에다 묶어놓고 스쿼트를 시켰어. 비오듯이 내리시더라고. 왜? 스쿼트는 지면이 내가 상체가 몸이 개입이 돼서 네. 들 수밖에 없어. 왜? 위에서 쉬어야 되잖아. 그쵸. 데드랑 가슴 운동도 보면은
위에서 쉬어. 음, 가슴도 그쵸. 밀면 위에서 쉬어야지. 밑에서 쉬면 이거 죽는 거야. 네네네. 버텨야 하체도 되니까. 마찬가지로 앉아서 쉬면 죽는 거야. 못 일어나죠.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는 밀어야지 쉬는 거야. 네, 어떻게 해서는 일어나야지 쉬는 거야. 네.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시킬 때는 스쿼트를 먼저 접하게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힘. 그리고 네. 호흡할 때 마찬가지로 스쿼트 할 때 호흡 안 하게 되거든. 맞아요. 자연스럽게 안 해. 본능적으로. 근데 꼭 이런 부수적인 어깨 막 이런 운동을 시켰을 때는 호흡을 그렇게 열심히 해. 근데 스쿼트 할 때는 본인이 안 해. 네, 그래서 맞아요. 왜 스쿼트 할 때는 호흡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다른 운동도 그렇게 했으면 회원님 지금 힘든 것처럼 똑같이 힘든 거예요. 음, 나도 최대한 호흡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네. 그런 이유예요. 그래야 집중을 하고 내가 해당되는 이 부위의 전달이 느껴져. 정말 호흡 참으면 힘을 줄 때 딱 느껴져. 그 느낌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등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등이 왜 어렵다고 하냐면 그냥 우리가 보통적으로 밀면 푸, 그러면 들이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 거 없어. 그러면 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말을 왜 했겠어. 맞아요. 그럴 시간도 없어. 호흡할 시간이 어딨어. 하느라 바빠. 100m 전력 질주하는 거야. 네, 시작과 동시에. 그럴 시간이 없다고. 시간을 만들면 안 되지. 내가 가행하고 있잖아. 네. 달리고 있는 도중에 쉬면은 100m 전력 질주 기록이 안 나오잖아. 그쵸. 망하는 거죠. 좀 그런 느낌으로 운동하는 거지. 끝. 끝이야. 남았는데.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덤벨. 덤벨이요? 응. 덤벨로 프레스? 그렇지. 이게 안쪽, 네, 바깥쪽. 네. 그리고 이제 덤벨로 깊이감. 깊이감. 가슴에 이제 좀 더 깊이 파일 수 있게끔 덤벨로 해줘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잘 먹는 각도는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네요. 그렇지. 내가 어깨를 좋아하고 어깨 힘이 좋다 보니까 네, 가슴 운동할 때 항상 낮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어깨 개입이 너무 심해. 아, 그래서 최대한 개입을 안 시키려고 네. 뭐 각도를 또 바꾸고 이러지는 않아. 내가 벤치프레스 했을 때 그대로 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디클라인도 마찬가지야. 디클라인도 네가 각도를 딱 잡아놓고 네. 한 15도 정도 내려갈 거야. 네. 그때가 제일 잘 먹어. 쭉 밀었을 때. 디클라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네. 그걸로 계속 하는 거야. 더 깊이 내려간다고 해서 가슴이 더 먹고 가잖아. 네네네. 차라리 그럴 바엔 딥스를 하지. 그러면 이제 가슴 같은 경우에는 네. 손의 위치라기 손의 모양보다는 네. 손을 좁게 잡냐 넓게 잡냐 어깨 넓이로 잡냐에 따라서 가슴이 먹는 부위가 많이 달라.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좁게 잡는 경우 넓게 잡는 경우가 많이 다른데 네. 덤벨 같은 경우는 나는 좀 좁게 잡아. 네. 그래서 깊이를 쭉 넣고 모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밀어줘 대신. 그대로 모으는 게 위로. 아니라 네. 그대로. 이 깊이감을 더 주기 위해서 그대로 내렸다가 많이 내려가지? 네. 그대로만. 그래서 손의 넓이에 따라서 네. 가슴은 많이 달라진다는 거. 네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손에 원래는 이제 반듯하게 내려가는 경우인데 네. 어깨가 조금 어깨가 개입이 많이 된다면 손을 살짝만 돌려주면 좀 좋아. 손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손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가 원래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네네. 다리를 잡으면. 네. 근데 덤벨 같은 경우는 좀 바꿀 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내 어깨가 가지 않게 네. 그대로 했다가 그대로 가슴만 들어갈 수 있게. 네. 지금 이 동작도 사실 어깨가 개입이 된단 네네. 말이지. 그러니까 최대한 가슴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손이 부담 가지 않게 이렇게 돌려버리면 네. 이 어깨가 좀 많이 개입이 돼요. 음. 그래서 최대한 나는 손을 살짝만 틀어줘. 네네. 그래서 가슴만 들어갈 수 있게 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네. 그러면 원래 이렇게 반듯하게 잡아야 하는 걸 어깨가 부담되지 않게. 음. 어떤 무게든 네. 어떤 개수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한 개만 내가 하려는 이 운동 한 개만 집중하면 돼. 네. 나는 그게 일단 정답인 것 같아.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고 이 하나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는지가 돼야 그 다음 거 넘어가고 다음 거 넘어가고 그게 세트가 되고 그 세트가 끝나면 다음 세트 운동을 하는 거고. 네. 근데 미리 막 선정해 놓듯이 다 해놓고 막 숙제같이 운동하지 말라는 거지. 아. 초보자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걸 했을 때 땄다 해갖고 내가 한 개씩 늘렸다고 했잖아. 가슴 네네. 개수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증대가 되고 그게 되다 보니까는 세트가 만들어진 거고 다음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였지. 다음 운동을 네가 플라이 해봤자 뭐해. 힘을 줄 줄 모르는데 벤치프레스를 못 드는데 벤치프레스를 할 줄 모르는데 가슴에 힘 줄 줄 모르는데 이걸 준다? 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여기서 100kg 이상 들면은 플라이는 한쪽에 50 네. 거진 그 정도 100kg를 드는 거거든. 네. 내가 여기 200kg 들어오면 여기 100kg를 못 들지. 80 정도? 그러니까 플라이는 이제 단면적인 가슴에 힘으로만 끌어당기기 때문에 네. 되게 많이 힘든 운동. 네. 근데 물론 이제 굽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와의 수준이 달라. 그분들은 굽히건 피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힘을 줄 줄 알아.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초보자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슴이 들어간다? 아니거든. 이것만 힘을 쓸 것 같아? 팔 힘을 되게 많이 쓰겠지. 그죠. 오히려. 딴 데도 더. 오히려 다른 데에 힘을 많이 쓰겠지. 근데 그분들은 그 60kg, 80kg 들 정도의 훈련을 많이 했던 분들이야. 그분들을 따라한다? 아, 방법은 좋지.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건 좋은데 본인의 몸에 맞게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아. 나처럼 지금 내가 이렇게 훈련하듯이 이렇게 계속 훈련하다 보면 나도 어느 정도의 무게가 들어가면 당연히 굽히게 돼 있어. 네네. 당연히 굽히게 돼 있지만 여기에 힘은 안 뺀다는 거야. 네. 근데 보통적으로 무거워지면 어때? 일반인들은? 팔이나 다른 힘을 힘을 쓰죠. 빼 일단. 네. 힘을 뺀다는 거는 가슴에 힘이 빠졌어. 그 상태에서 이제 팔림으로 미는 거지. 그죠. 그거 쌤 표현하시는 거 있잖아요. 약간 장풍 쏘듯이. 쉬다가 휴. 잠깐 힘 빠졌다가 모아서 쏘고. 에너지 파는 것도 네. 아니잖아. 맞아요. 뭐 펀치 싸움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딱 지탱하는 힘을 주고, 네. 주고 끝 지점에 도착했을 때를 잘해야지. 네. 물론 운동의 방법에 따라서 어떤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해. 네. 내가 스쿼트를 시켰을 때 내가 앉아서 좀 쉬었다 올라오는 거 시켰을 때.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힘을 모아 이게 강인한 힘을 쓰게끔 만들려고 해주는 역할의 운동이고, 네. 가슴도 그런 운동이 있어. 네. 그래서 가슴도 처음 하는 벤치 사람들한테는 닿게. 위에서 지탱하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쉬었다가 하나 그리고 둘. 왜 그럴 것 같아? 쓰는 법을 알게끔 해주려고 이걸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런 훈련도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운동은 아니다. 네. 훈련에 입박한 운동이고, 네. 내가 어떤 부위에 해당되게 운동을 했을 때 이런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밑바탕을 깔아놓고 운동을 한다. 네. 이 정도만 하는 거지. 음. 모든 게 정답은 우리가 책에서 일반적으로 다 나오잖아. 기본 사례례, 가슴, 미는 거. 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잖아. 네. 기본적인 건때 바뀌어가는 이제 시스템이 되게 많고 기구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양해지는 거지. 네. 근데 이 다양함 속에 내 운동이 적합한 거는 꾸준함이라고 했었잖아. 정직함.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와우. 이제 본 게임인가요? 그렇지. 근데 이제 가슴 운동을 네.
전체적으로 많이 하면 좋고 네. 짧게 해서 뭐 윗가슴 했다고 편가슴 했다고 뭐다 이럴 수 있는데 네. 나는 이제 가슴 같은 경우에는 위, 중, 상, 하 이렇게 나눠서 네. 이렇게 올려. 어차피 운동 낮에도 하고 네네네네. 저녁에도 하고 네. 새벽에도 하고 뭐 이렇게 운동 계속 하는데 네. 계속 운동을 하는데 그걸 계속 전체적으로 한다? 나는 내가 운동 루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야. 음. 보통적으로 가슴 운동 다시 돌아오는 날짜가 내일 모레야. 아침. 그러니까 이틀도 안 돼서 네. 또 가슴 운동을 하는 거야. 아. 왜 회복의 기간이 짧잖아. 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해버리는 것보다는 윗가슴을 했으면 이틀 아랫가슴 걸리면 아. 해버리고 뭐 이런 식이지. 네네네. 그리고 어깨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깨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떤 운동을 선빵을 때리냐에 따라서 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프론트를 먼저 했어. 프론트를 먼저 했으면 숄더 프레스를 먼저 하거나 네. 어떤 기준점을 먼저 내세워서 운동을 시작하지. 그렇게 운동하고 하체를 뭐 스쿼트를 시작해서 앞다리를 했으면 뒷다리를 이제 네네네. 그렇게 나눠서 운동. 그러니까 계속 루틴이 계속 빠르게 도니까 이틀꼴로 도니까 그렇죠. 빨리 도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제대로 해가 아니라 나 하나 진짜 열심히 해. 지금처럼 이렇게 네. 스쿼트도 10세트씩 하고 네. 무게 뭐 안 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쳤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그렇게 하고 네. 뭐 한계를 한번 넘어오겠다 하면은 이제 선배들이랑 운동할 때 그때 이제 선배들한테 잡히니까 네. 탈탈 털리지. 아, 그쵸. 그리고 선배들이 항상 체전 이제 선배들이니까 네. 하체가 너무 좋아. 아. 그러니까는 상체로는 나한테 뭘 얘기를 안 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체 잡혀갖고 아. 탈탈 털리지. 근데 또 털린다는 말이 정말 잘 가르치고 그러는 거니까 그죠. 내가 다 끝까지 끌어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네. 나는 선배들한테 욕 먹어도 나는 그게 좋아. 왜냐면 누군가가 나를 진짜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야. 별 관심 없었으면 뭐하는데 얘기해. 그죠. 그래 잘하고 있어. 힘들어 쉬어 이러겠지. 네. 구질구질하게 한 번 더 막 이런 거 안 하지. 맞아요. 한 개만 더 이거 왜 트레이너들도 다 PT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는 형님 쉬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진짜로 내면 너만 해도 내가 한 개도 그러잖아. 그렇죠. 가만두질 않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렇게 해야 변화가 될까 말까야. 맞아요. 나도 내 스스로 혼자 운동하는데도 이악 물고 운동하는데 네. 맞잖아. 나도 이악 물고 진짜 하잖아. 네. 근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악 물고 안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것도 짧게 뭐 한 1개월, 3개월 만들잖아요. 다 연륜이 있고 시간이 있고 다 그렇게 견디면서 해오는 거지. 네.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 거면 안 할 거예요. 시작도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잘못된 거죠. 아까 말했듯이 꾸준함, 정직함. 일단은 시작을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만 네. 시작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당연하다 난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인지를 하면 안 돼. 더 해야 되고 네. 더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지금 운동하는 나조차도 한 개도 이러는데 네. 왜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죠. 뭐 간혹 이제 선생님 트레이너니까 선생님 선수니까 이럴 때만 선수야. 나도 선수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나도 힘들어. 로봇인 줄 아나 봐요. 아니 나도 죽겠어. 지금 말하는 거 안 보여? 왜 안 하고 말을 하겠니? 힘드니까 그래. 나도 힘들어. 힘든데 해. 네.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있고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것만 하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 이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내 수준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네. 나도 일반인이랑 똑같은 마음이야. 똑같은 생각을 가져. 네. 속으로 시바시바해. 아무튼 너무 힘들어. 힘든데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막 이런 게 네. 있어. 뭐 누가 보면 변태 같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자신과의 뭐 그런 뿌듯함? 뭐 성취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거를 막 벌써 하지 말고 아까 말했듯이 정직감, 뭐 꾸준함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한 번에 보이지는 않아. 네. 나도 옛날 사진 내 거 봐봐라. 저 밑에 내려가면은 정말 앳된 사진 있을 거야. 네네. 정말 센 몸이라고? 막 이렇게 웃을 거야. 네. 그러니까 자막에 좀 날려봐봐. 이거 한번 사진 띄워야겠어요. 찾아갖고. 정말 가슴 진짜 없었어. 지금이야 이렇게 네네. 이렇게 딱 잡혀서 이렇게 있는 거지. 정말 없었어. 이제 채워가고 하니까 몸의 밸런스가 얼굴은 좀 부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거 가려봐. 네. 몸의 비율도나 조직 나는 이게 내 몸 진짜 이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 뭐 어깨가 작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런다고. 그러니까는 꾸준하게 하면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몸이야. 네. 근데 이제 뭔가 특별하게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가슴의 특별함을 얘기를 하자면 내가 벤치프레스를 선생님처럼 못 들어. 그러면 그 내가 들 수 있는 무게에서 개수를 늘려 개수를. 네. 20개까지 늘렸어. 그러면 그게 아까 내가 들었던
20개 의 시작 운동입니다. 네. 그리고 늘려서 15개 했으면 그걸 또 20개를 해보려고 하고 개수를 무게를 넣으면서 계속 늘려보면 네. 어느 순간에 나처럼 이렇게 무게를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했으니까. 나는 네. 누가 도와주고 잡아주고 여기에 누가 있겠어? 회원들이 들어주겠어? 그 무게를? 아니야, 못 들어. 네. 너 한번 이거 들어봐. 쉬운 무게인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부탁할 사람도 없고 스스로가 내가 하면서 계속 이겨내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나도 무게를 못 들잖아. 나도 답답해. 회원님들도 엄청 지금 보시는 분들도 엄청 답답할 거야. 네. 그러면 진짜 팔굽혀펴기 아까 말했던 팔굽혀펴기 가슴에 힘 주면서 할 수 있는 네. 능력이 됐을 때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고 벤치프레스를 했을 때 내가 뭐 많이 못 들어 무게를 넣으면 못 들 것 같아. 네. 그러면 개수로 하면 돼 개수로. 개수 하면 가슴이 빠지잖아. 아니 누가 빠져? 근육은 개수로 해도 안 빠져. 네. 근육이 생성을 하기 때문에 절대 빠지진 않으니까 네. 거기서 잘 먹어주면 커지는 거야. 잘 먹어주면 네. 그렇게 하면 된다. 운동할 때 뭐 주의까지는 아닌데 무게 내려놓는 것까지 운동이야. 절대적이야. 왜냐면 다른 운동들도 다 마찬가지야. 네. 벤치프레스를 하고 내려놓았을 때가 끝나는 거지 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덤벨도 마찬가지고. 네. 덤벨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네. 던지면은 그래 던질 수도 있겠지. 근데 옆에 가다가 맞으면 그죠. 남한테 피해 주는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꽝꽝 소리 내면 그것도 피해. 피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려놓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다칠 수도 있어 솔직하게. 튕겨갖고 다칠 수도 있고. 아니, 긴장 내가 풀다가. 긴장 풀리다가 발이 이렇게 돼버리면 찍혀버리잖아.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려놓을 때까지는 운동이 끝난 게 아니고 과잉하게 이제 무게를 넣으신 분들은 이제 다 내리는 법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의 위치에서 내려놓으면 그렇죠. 튕기지도 않고 소리만 좀 날 뿐이지 무게가 있어서 소리 날 뿐이지 이 정도에서 가벼운 무게 떨군다고 해서 소리가 크게 나지는 않거든. 뭐 그 정도까지는 되는데 아무튼 내려놓는 데까지는 운동이야. 그게 중요하고 이제 가슴 운동은 여기까지. 이거. 일단 이제 가슴은 세 가지를 했지만은 깊이감 그리고 바깥쪽 그리고 플라이 안쪽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굳이 내 세트법을 따라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무게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개수로 밀어나가는 법으로 이렇게 한계 지점까지 왔을 때 운동을 딱 하고 그리고 덤벨도 덤벨 나름대로의 느낌과 그리고 최대한 이제 호흡 제일 중요한 게 호흡하고 내가 가슴을 느낄 수 있냐 안 느끼냐의 차이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좀 집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다른 분의 이제 또 어떤 운동을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또 운동하면서 또 팁이 있으면 팁을 주고 운동할 수 있게끔 다른 걸로 더 뵙겠습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 좀 내가 이런 걸 할 줄 몰라. 다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독과 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운동 전도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